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TAT 2급이죠. TAT 2급 54회, 54회, 54회. 자, 문제 중에서 이론 문제 풀이를 먼저 할게요. 자, 할 건데 근데 일단부터 설명이 필요하니까요. 뭐 저렇게 필요하니까 일단은 요거 그대로 또 복사를 했는 게 있으니까 이제 복사하는 자료 해가지고 요거 좀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자, 자산에 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자산은 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것인데, 뭐 눈에 보이는 재화라든가,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뭐 채권이라든가, 뭐 무형자산 다 포함되겠죠. 하여튼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자산이라고 부른다, 그죠? 자, 옳지 않은 거죠. 틀린 거. 자, 1번.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당의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자, 근데 이게 자산의 덕목이죠. 그래서 이 자산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이 자산을 가지고 뭐 할 거냐? 돈을 벌려고, 효익을 목적하죠. 그래서 회사가 돈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돈 벌려고. 뭐 건물을 사든 토지를 사든 뭐 기계를 사든 간에 다 돈 벌려고 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전부 다 예, 경제적 효익이 목적인 거지. 맞는 말이고. 자, 그다음에 2번.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유형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 있다. 무형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라고? 야, 형태가 필수적이지 않죠. 당연하게 맞는 말이고. 그래서 형태가 있든 없든 뭐 회사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사실 맞죠. 그래서 맞는 거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적 권리를 보유해야 된다. 인식할 수 있다. 근데 물론 뭐 법적 권리를 보유해야 되는 권리들이 있죠. 예, 뭐 쉽게 특허이라든가 실용실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권리를 보유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라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이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돈 자체가 현금이고요. 현금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거란 얘기지. 당연히 뭐 어떤 권리를 또 따로 취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꼭 법적 권리를 보유해야만 인식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예, 그래서 답은 3번. 자, 4번. 자산의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가 있고, 그 기업이 통제한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거는요,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건 내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고. 두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 여기 나왔죠, 효익. 그죠? 효익의 효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대되는 사원이다. 맞는 얘기. 자, 그래서 자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지금 당연히 3번이 답일 거고. 그럼 4번. 다음은 주항공의 12월 중 상품 매매 자료이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한다. 이거죠. 자, 매출원가와 매출 총익은 각각 얼마인가 그랬어. 자, 근데 무슨 법이라고? 선입선출법이죠. 그럼 당연하게 자, 금액 계산이니까요. 뭐 여기다 금액을 써가면서 뭐 그냥 이거 편하게 그냥 뭐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암산을 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일단은 자, 잘한지 못한다는 가정하에서요. 한번 써볼게요. 12월 1일부터. 어차피 금액 계산이기 때문에 금액도 쓰면서 할게요. 기초 재고가 100개고 단가가 1,000원이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금액 얼마다 10만 원 되겠죠. 이렇게 금액이고 다음에 12월 5일 이건 외상 매입이지 매입 샀는 거고 매입이고요. 자, 100개 똑같이 자, 단가는 얼마? 1,200원이고 아이고 1,200원이고 자, 금액 얼마? 1,200원이면 얼마? 12만 원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12월 9일 날 팔았습니다. 매출. 자, 몇 개를? 150개를 팔았어. 그죠? 자, 얼마 팔았다? 4,000원에 팔았어. 자, 그럼 이래 되면요. 당연하게 이걸 팔게 되면 여기서 이 4,000원 판매, 이거는 판매가죠. 아, 이거는 판매가가 150 곱하기 4,000원이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야, 5, 4, 20이면 얼마? 60만 원 되겠죠. 60만 원. 자, 60만 원인데 여기 뭐라고요? 매출액. 팔았는 금액입니다. 자, 근데 이걸 내가 왜 보고 있냐? 첫째 뭐라고요? 매출원가는 원가, 매입엔 샀는 가격이 팔 때 본전이니까. 자, 매입을 보면 되지만 매출 총이익은 당연하게 팔 때 이익이니까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면 되겠죠. 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게 매출액이니까 원가를 뺄 건데 이날 원가는요. 자, 150개 팔았지, 150개. 근데 150개를 파는데 있어서 자, 순서가 뭐라고? 얘가 1번. 맞죠?
예, 얘가 2번 되겠네, 그지? 그래서 순서가 요게 1번 판매 순서, 서류 선출이기 때문에 요게 2번 되겠죠, 밑에 게. 자, 그 요게 1번 판매할 물건, 요게 두 번째 팔 건데, 자, 150개를 파는데 어떻게 판다고요? 선입선출일법이라서 어디 된다? 원래 있던 100개. 뭐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네. 원래 있던 100개. 맞죠? 네. 오케이. 자, 1,000원에 10만 원 다 팔았고, 그럼 다 150개니까 요즘에 100개는 기초재고로 팔고, 그럼 나머지 50개는 뭐라고요? 금방 사왔는 100개 중에 50개 팔겠죠. 자, 그래서 몇 개? 50개. 얼마이면 1,200원짜리죠. 1,200원. 자, 그러면 당연히 얼마면 6만 오겠지. 네. 이게 두 번째 판 거. 자, 그 말은 결국 우리 회사가 팔 때 지금 팔았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팔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팔 때 본전. 네, 여기 팔 때 본전은 사왔는 가격이 팔 때 본전이니까 얘네들도 합치면 얼마 총? 네, 16만 원이죠. 여기에 16만 원. 그럼 16만 원 되니까 결론적으로 자, 이 16만 원이 뭐라고? 네, 팔 때 본전. 뭐다? 이게 매출원가죠. 그래서 매출원가. 그래서 항상 사왔는 가격이 팔 때 본전이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매출액 얼마 나온다? 16만 원이고 당연히 뭐다? 매출액이 얼마? 또 60만 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뺏는 게 매출 총이익이니까 당연하게 매출 총이익을 빼고 나면 얼마? 10, 60만 원에서 16을 빼니까 40 얼마고? 4만 남겠네. 그럼 16만 원에 44만 원이면 답이 2번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기말고 재고 구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팔았을 때 금액과 팔 때 본점을 알면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 12월 15일은 이 거래랑 상관이 없는 문제죠. 여기는 뭐 제외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3번 다음 자료에서 주항공의 2022년 1월 1일부터 기계장치의 처분 시점까지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그럼 당연하게 일단은 2022년도 22년 문제이기 때문에 22년을 올해라 치는 거고 22년 1월 1일부터의 기계장치의 처분 시점에까지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그랬는데 어, 자, 저희는 일단 모르고 요 22년도 감가를 보려면 요 자료를 봐야 되겠죠. 그죠? 주항공에 보여 있는 기계장치의 21년 말, 요 22년 거 보일 건데 21년 말까지는 장부 금액이 180만 원이다. 자, 근데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왜요? 장부 금액. 흔히 말하는 장부가죠. 근데 장부가는 기본적으로 원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취득 원가가 장부가인데 여기에서 뭐 쉽게 해서 변동이 없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여기서 뭐 일단 차감 계정들 뭐 실제로는 뭐 가감이겠지만 일단 여기 뭐 일단 유형자산은 차감 계정이 나오니까 그 차감 계정 다시 말하면 누구 감가 상각 누계액이 있으면 이렇게 뺄 게 있으면 빼고 남은 돈이 장부금액이죠. 자, 그 말은 현재 이 취득가가 180이란 말이 아니고 장부금액이 180이란 말은 무슨 얘기다? 예, 얘는 취득원가에서 감가 상각 누계액을 빼고 남은 돈이 이제 180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고 자, 2번 주한공이 2022년 8월 1일에 190만 원을 처분했으면 이 하면서 20만 원의 처분 이익이 생겼다. 근데 그럼 해보죠 그러면 팔 때는요 그 장부가랑 처분가를 비교하는 거 맞죠? 근데 이때 처분가 얼마라고요? 190이래 190. 처분가가 190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자, 장부 금액을 180짜리를 190에 처리하면 팔면 예, 당연하게 비싸게 파는 거니까 처분 이익이 원래 여기서 얼마다? 180짜리를 190에 파니까 처분 이익이 얼마 생겨야 된다고? 예, 10만 원 생기는 거 맞죠? 이게 원래는 10만 원 나와야 되지, 그지? 근데 이걸 190에 팔았는데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 아니고 20이래요. 그럼 당연하게 보자. 요거는 요렇게 하면 원래 10만 원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근데 당연한 건 자, 내가 190에 팔았는데 190만 원에 팔았는데 뭐죠? 이게 처분이익이 20이래요. 그럼 190에 팔았는데 처분이익이 20만 원 나온다는 얘기는 당연하게 장부가액이 얼마란 얘기야 이게? 그냥 당연히 170이겠지. 맞죠? 그럼 그리고 작년 기말 21년
21년 기말에 장부가가 180이었는데 22년도 8월 1일에 팔았으니까 당해 연도에 8개월을 더 썼겠지. 그 말은 예, 감가를 더했을 거 아니야. 맞죠? 예. 그래서 결국은 취득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180만 원이 170이 되려면 당연하게 감가상각누기 얼마 된다 이게? 예. 10만 원이 추가돼야 되겠지. 이게 10만 원이 추가되면 당연하게 190에 팔아도 거기 뭐라고? 여기서 뺄 게 늘었으니까 여기 얼마 남는다? 이게 결국 170 남겠지. 그래서 이게 10만 원이 추가된 거니까 자, 그래서 더 20만 원의 이익이 남겠죠. 됐죠? 그래서 이게 20만 원 이익이 남으려면 당연하게 당연하게 이게 170으로 바뀌어야 될 거니까 이게 10만 원 추가되는 거고. 자, 그래서 답은 당해연도 감가상각비의 추가 금액은 얼마라고? 10만 원 되겠죠. 그 답은 2번. 그다음에 14번. 다음 중 당기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결산 정리사항이 하는 것은 뭐 물론 뭐 분계를 다 해보면 되죠. 예. 해보면 되는데 일단은 뭐 이제 분기를 다 해서 구해도 되는데 이거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 보통 자산 부채로도 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분기하면 차변에 선급 비용 맞죠? 그러니까 보험료 선급 회사니까 여기 주제가죠 지금. 선급분을 계산하면 선급은 자산이라서 차변가고 자 대비 뭐라고요? 보험료 쓰죠. 그럼 당연하게 보험료가 대변가니까 뭐라고? 비용이 많다고요? 비용은 차변 과목이고 차변에 있던 보험료가 대변가면 비용이 감소되겠지. 자, 그러니까 비용이 소멸되는 거죠. 그럼 얘가 거의 비용이 소멸될 거니까요. 비용이 줄면 당기 순이익은 증가되죠. 그렇죠? 수익에서 비용 뺀 게 당기 순이니까 비용이 줄면 순이 늘겠지. 자, 두 번에 전액 수익으로 인식한 이자 수익 중 선수분계상. 그러면 당연히 선수는 부채죠. 부채니까 대변 가는 거고 선수 수익. 과거는 당연히 차임을 쓴다고 이제 수익을 쓰는 거지. 근데 수익이 뭐야? 이게 이자 수익이겠죠. 이자 수익. 수익이죠. 예, 수익 되겠지. 그럼 당연하게 선수 수익하고 대비가 쓰니까 이제 차변 같고 이자 수익은 차변가 뭐다? 수익이 차변가면 수익이 감소되는 거지 또. 그럼 수익이 줄면요. 당기 순이익은 감소되잖아. 수익이 줄면. 자, 그래서 당연히 답이 몇 번? 2번 되겠죠. 2번. 자, 3번은 기간 경과한 임대료 미수분이죠. 그럼 미수분 문제는 미수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가죠. 미수 수익 쓰면 되고 당연히 대변이 뭐 된다? 대변이 자 임대료네. 임대료가 수익이고 수익은 대변 가면 증가죠. 발생 계정이죠. 대변 가면 수익 증가. 예. 그래서 수익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수익이 증가되면 당기 순이익도 증가되겠지. 자, 그다음에 4번. 그러니까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소모품 비중. 뭐 사올 때 비용 처리했으면 결산 정리할 때 이 소모품 비에서 빼는 거죠. 미사용만큼 그럼 대변의 소모품 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거는 만약에 남은 거니까 자산 계정인 소모품을 바뀌는 거죠. 그 말은 대변에 또 뭐야? 소모품 비가 나왔잖아. 맞죠? 비용이 나갔다 가지. 그러니까 소모품 비가 뭐예요? 비용이고 비용이 많다고 주는 거니까 감소. 대변 가면 그죠? 줄었으니까 당연히 당기수 시험 가겠지. 그 답은 2번인 건데 이렇게 뭐 다 분개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못한다고 그냥 자산 부채 버렸죠 그냥. 그래서 선급은 자산 하는 거, 선수는 부채, 그 다음에 뺄 거, 미수는 자산, 맞죠? 다할 거, 그다음에 소모품 중에 무슨 소모품 미사용되면 소모품이지. 그 소모품은 자산이기 때문에 다음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바라겠지. 자, 5번. 주항공은 22년 1월 1일에 액면 금액 100만 원 액면 이자율 5% 만기 3년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다. 발행 시점에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은 6%로 동일하며 발행가액은 97만 4천 원이다. 22년 말 손익계산서상 사채 관련 이자 비용을 했죠. 자, 근데 쉽게 말하면 사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자, 이자 비용 금액은 항상 요거는 발행 금액에 발행 금액 발행가죠 발행가 발행가액에 자 곱하기 어차피 이자에서 곱하기 유를 하죠 유를 그다음 뭐냐 이거는 야, 유효 이자율이죠 유효 이자율 그래서 혼동하면 안 되는 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
파는 이자는 요거는 자체 액면 곱하기 네, 당연하게 이건 액면 이자율입니다. 액면 이자율을 하는데 발행했는 액면 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주는데 자체를 발행할 때 이제 할인 발행되는 경우 맞죠? 이렇게. 그래서 쉽게 액면 발행이 아니잖아. 자, 이렇게 됐으면 당연히 이런 경우는 유효 이자율을 쓰고요. 유효 이자율을 항상 뭐 한다고? 네, 발행가액에 대해서 유효 이자율. 그리고 이거지. 유효 이자율 6%고 발행가액이 97만 4천원이죠. 자, 그래서 발행가액이 얼마라고? 97만 4천 에다가 유효 이자율 몇 프로고? 6%. 6%를 곱하면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 금액이. 그죠? 자, 그래서 계산기를 때려보면 해볼까요? 계산기 97만 4천 또 곱하기 0.06 하면은 58,440원. 요거네. 자, 그래서 결국은 얘는 지금 어디 되냐면 요게 58,440원이고 자, 근데 액면이자는 뭐 근데 이 문제는 이게 답이기 때문에 끝난 건데 혹시 뭐 액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 이게 액면이자고 액면은 얼마지? 100만 원이죠. 그렇죠? 뭐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모르겠으면 이거지. 자, 액면이자 몇 프로? 예, 5%. 자, 그러면 당연하게 얘는 쉽죠. 100만 원 곱하기 5%니까 당연히 5만 나오겠죠. 그럼 당연하게 현금으로 주는 이자가 5만 원인데 자, 내 장부상 이자 비용이 어떻게요? 어떻게 됐다? 어, 58,440원 적혀 있는 거에 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그거 삼각된 거죠. 요거 8,440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삼각이죠, 그게. 자, 그래서 이 정도 파악하시면 될 거고. 6번. 사업자가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 거래죠.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자, 근데 이거는 뭐 예, 뭐 TAT 2급분 1급에서 많이 보는 문제인데. 자, 일단 견본 중에 있어요. 무상 견본이죠. 무상으로 주는 견본, 화장품 샘플 이런 건데 얘네들은 과세하지 않죠. 자, 그다음 면세 사업을 위해서는 이거지 이거. 이게 뭐였죠? 자, 여기서 봤다 올리기. 간주 공급에서 간주 공급이 총 네 가지죠. 자가 공급, 그다음에 개인적 공급, 그다음 또 뭐 있어? 사업상 증여, 그다음 마지막 폐해 없이 잔존 재화가 있는데 그중에 자가 공급이 세 개가 있잖아. 자가 공급이. 내가 우리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 물건을 한다고 한다고 쓰는데 그걸 위에처럼 뭐 작업복, 작업모를 쓰는 경우라든가 자기 사업상 쓰는 경우라든가 뭐 이거 외에도 뭐 직장 연애라든가 이런 거 그지? 뭐 쉽게 복리 후생 목적이죠. 뭐 그런 곳에 쓰는 것들은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딱 세 가지 있었죠. 자공급이 첫 번째 뭐야? 승용차 관련 공급. 자, 그다음에 뭐 있어? 면세 관련 공급. 요거죠. 예. 면세 관련 공급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의 타사업장 반출까지. 자, 요거 세 가지죠. 자공급 맞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에 해당되면 얘는 공급하라는 거 아니지만 팔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죠. 자, 뭐 탈세 때문에 그랬는데 일단은 답은 2번.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뭐 사업봉 작업모 작업하라든가 자기 사업상 기술 개발을 위해 쓰는 건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공급으로 보지 않고 쉽게 그냥 부가세가 붙이는 거지. 자, 그럼 7번. 다음은 컴퓨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항공의 2022년 1월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의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납부세액이네. 자, 근데 어차피 납부세액은 우리 매출세에서 매입세 빼고 내면 되죠. 자, 모든 거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 공급가라는 얘기죠. 이게 전부 다 공급가고. 자, 필요한 세액공개안서는 적법하게 수취하겠다. 그럼 당연하게 여기에 대해서 세액공개안서 적법 증빙은 다 받았기 때문에 정규 증빙은 다 받았기 때문에 자, 당연하게 매입세 공개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맞죠?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자, 해봅시다. 일단 뭐다? 예. 납부세액은 어떻게 한다고요? 매출세에서 마이너스 뭐? 매입세 빼는 거. 이게 뭐라고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죠. 납부세액이다. 자, 그래서
매출세에서 매입세를 빼면 되는데 자 우선 한걸 볼까요? 매출세는 뭐가 있나 실제 매출이 몇 개 있냐 보면 두 개 있죠. 국내 매출액, 직수출액 두 개 매출인데 문제는 당연히 과세 표준을 묻는 문제라면요. 둘 다 매출액. 과세 부가세법에서 과세 표준은 매출액이니까 둘 다 더하면 되겠지만 수출에는 뭐가 없다. 예, 매출세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에선 수출은 제외되고 당연히 누구 3천만 원이에요. 그럼 당연히 3천만 원이 뭐라고 공급가니까 여기에 10%하면 300이겠죠. 그럼 당연히 뭐야? 매출세 얼마 있다? 300만 원 하나밖에 없지 지금. 이게 다죠. 자, 다음 뺄 게 누구라고 이제 매입세인데. 자, 매입세 볼까요? 뺄 거. 자, 그럼 매입 몇 개 있다? 총 3개 있네. 자, 컴퓨터 부품 매입액은 1,100만 원. 당연히 컴퓨터는 예, 부품이면 뭐 당연히 부품이니까 원재료겠지. 그래서 재료이기 때문에 1,100 과세고 1,100만 원. 자, 그다음에 또 뭐 있어? 음, 자, 배달용 1톤 트럭 구입액은 당연히 트럭 구입액도 공제되죠. 승용차 관련 매입액이 공제가 안 되죠. 불공이고. 자, 마지막 거래처 증정용 선물 구입액은 불공이죠. 야, 그건 얘는 또 제외지. 그래서 그거 쉽게 말하면 이 문제는 지금 직수출은 뭐라고요? 영세율이기 때문에 매출세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자 누구 거래자 증정용 선물 고입은 뭐라고? 접대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접대비는 뭐 불공이지 불공, 맞죠? 그래서 얘는 불공제 매입세이기 때문에 접대비는 불공이라서 자 불공제이기 때문에 또 공제 못 받는 매입세라서 인정 안 되고 그 매입은 두 개밖에 없네요, 그죠? 그럼 1100에 1500이면 합계가 2600인데 공급 가액 그랬으니까 2600만 원에 10%면 260만 원이죠. 그럼 매입세 얼마? 260만 원. 자, 그럼으로 인해서 매출세가 얼마? 300에 매입세가 260이면 납부세액은 얼마 된다? 40만 원 되겠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래서 7번 답은 2번 될 거고, 그다음 8번. 자, 일단 요즘은 소득세죠, 그죠? 음. 다음 중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는 사람은 금융소득은 기본적으로 누구라고? 기본적으로 예, 이자와 배당소득이죠. 자, 그래서 이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우리가 금융소득 그러죠. 자, 그래 부르는데 봅시다. 부부의 금융소득의 합계 금액이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근데 1번 인철씨는 왜 이게 바른 설명이 아니냐면 답이 아니죠. 자, 인철씨는 뭐라고요? 왜 틀렸다? 자, 일단은 뭐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우리 말한다. 개인 단위 과세죠. 이 말은 개개인의 소득을 별도로 계산하죠. 원칙이.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당연히 말고 부부의 금융 소득이 합산하는 게 아니지. 개개인 맞죠?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틀린 거고. 자, 그래서 선이 자,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자 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야. 자, 그런데 볼게 또. 이 말 또 왜 중요하냐면 자, 어,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우리가 분리과세가 있죠. 종합과세 안에 보면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데 분리과세 소득의 예, 기본 개념이 뭐라고요? 원천 징수로서 예, 과세가 종결되는 소득이 분리제. 근데 이걸 역으로 말하면 원천 징수를 해야지만 분리니까 요거로 말하면 뭐다? 원천 징수가 그래서 원천 징수를 만약에 안 했어. 안 하면요. 절대 분리가 될 수 없지. 그 말은 이게 뭐라고? 원천 징수되지 않은 모든 소득. 되지 않은 소득은 뭐한다? 예, 무조건 얘는 종합이죠. 종합과세다. 자, 그래서 조건부가 이제 무조건이죠. 예, 그래서 또 틀린 거. 자, 그다음에 비실명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가 있을 때 답은 3번이죠. 비실명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이고. 그 여러분들 뭐 예, 이거 뭐 수업할 때도 다 배우고 하셨겠지만 잠시만 보자. 우리 금융소득을 나눌 때 이거지. 음, 하실 때. 자, 금융소득에 대해 공부하실 때요. 제가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꼭 좀 기억하시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금융소득에서 가장 문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지. 보자. 자,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비실명이자 배당, 그다음에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그다음 법원 보완금 이자가 있고, 자, 무조건 종합은 같이 말했지만 원천징수가 안 되면 무조건 뭐라고요? 예, 종합이 됐지. 그다음에 출자 공동기 배당. 그렇지만 출자 공동기업은 기업이 배당은 배당이라서 배당 소득에 다루지만 실제 출자에 있는 공동기업은 내가 사업자. 근데 내가 사업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업소득이랑 똑같고 사업소득의 기본이 원래 종합이잖아요. 사업소득 원래 기본이 종합과세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배당에서 다루지만 실제로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종합과세 한다고. 결국 이게 다섯 가지 제외시키면 나머지 나오는 일반적인 이자와 배당은 다 조건부죠. 자, 이제 이때 이 조건이 뭐라고요? 2천만 원, 2천만 원. 요거. 그래서 이 조건이 2천만 원. 2천만 원이 둘이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2천만 원이 안 되면 요건 뭐라고? 분리과세.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민주. 민주는 왜 돼요? 금융소득의 필요금리는 인정받을 수 있어. 근데 금융소득은 필요금이라는 게 뭐죠? 내가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돈인데 문제는 금융소득. 다시 말하면 누구? 이자나 자, 배당을 내가 받기 위해서 추가로 쓰는 돈이 없죠. 뭐 쉽게 말하면 은행에 예금을 하면 내가 따로 돈을 쓸 이유가 없이 그냥 내 통장에 뭐라고 이자가 붙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그거 금융소득은 기본적으로 필요 필요 경비를 어, 뭐야 이거?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추가로 쓰는 돈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인정할 수 있는 게 틀린 거지. 그래서 맞는 건 답은 3번. 3번. 맞죠? 무조건 분리. 자, 요거니까. 자, 다음은 9번.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2년 소득 내역에 대해 이를 토대로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 과세 대상 소득 금액 계산하면. 자,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면 과세 대상 소득 금액 맞죠? 뭐 쉽게 말하면 비과세 줘야겠지. 과세니까. 자, 쳐볼게요. 논밭을 작물 생산. 근데 이거는 우리 맞죠? 그 사업소 배울 때, 자, 그죠? 농어가 관련인데, 논밭 관련된 건 전부 다 뭐라고? 이거는 비과세를 했죠. 제외되고. 자, 그다음에 건물을 임대를 받은 소득. 근데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로 받는 소득은 당연하게 이게 뭐예요? 사업이지, 사업. 그지? 사업 소득이지. 그래서 이거는 임대 사업 소득인데, 자, 임대 사업 소득에 대해서 얘는 당연히 뭐 한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가 나왔으니까 얼마? 2,400에서 맞죠? 마이너스 얼마? 1,400만 원 빼니까 자, 당연히 뭐라고? 예. 얼마 금액이? 1,000만 원 되겠죠. 그거. 자, 그다음에 복권 미 복권입니다. 복권 당첨금인데 근데 복권은요. 그렇지만 요거는 자, 이렇게 자, 문제 뭐라? 차이가 있죠. 누구? 아까 논밭 요거는 뭐였지? 비과세였죠. 비과세. 맞죠? 예. 소득세가 과세지 않죠, 여기는. 논밭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이 말이지. 복권은 다르죠. 얘는 뭐다? 분리과세죠. 분리과세.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죠. 그 분리과세는 뭐야? 원천징수로서 과세 종결이기 때문에 얘도 더 이상 소득에 잡히지 않지. 그 말은 얘도 뭐라고? 자, 종합소득 과세상 쉽게 종소득 신고 대상이 아닌 거지. 자, 그다음에 일시적인 문예 창작 대가. 근데 일시적 소득은요. 통칭 우리 뭐라 그런다? 기타 소득이라고 부르죠. 자, 일시 소득은 기타 소득이고 이 기타 소득 중에서 특히 문예 창작이라든가 이거 또 있죠. 일시 강연료 같은 게 있죠. 얘네들이 전부 다 뭐라고? 60% 공제제. 그래서 자, 이게 기타 소득이 과세 대상 맞는데 1,500만 원에 몇 프로? 60%가 공제이기 때문에 이게 60%가 공제란 말은 자, 공제는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뭐라고요?
40%만. 맞지? 40%만 40%만 예, 소득 금액이 되겠죠. 그럼 당연하게 60% 공제받고 40%가 소득 금액이 지금 뭐 과세 대상 물었으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40%. 자, 그래서 40%가 소득 금액 될 거고 뭐 1,500만 원 곱하기 0.4가 되면요. 당연하게 얘 금액이 얼마 된다. 이거는 예, 4 이런 4 5 4 20이니까 당연히 얼마 된다. 600만 되겠죠. 600만. 이렇게. 예. 자, 결국은 그래서 자, 1,500 중에 얼마? 6 뭐야? 60% 공제받으면 600만 원. 40%만 소득 금액이고. 자, 그리고 뭐 있다. 위에 있는 거 이거. 임대소득 맞죠? 위에 1,000만 원. 합계 얼마? 1,600이네. 1,600. 그 답은 1번 되겠죠. 자,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주항공에 근무하는 김혜계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대상사야 대상 사용 금액은 그러면 공제 대상이죠, 공제. 공제 대상 사용 금액으로 했죠, 신용카드에서. 자, 근데 우리 아파트 관리비 이런 거 있죠. 그죠? 처럼 우리 왜 매달 매달 납부하는 예, 예, 제세공과 맞죠? 제세공과들. 쉽게 집에 고지서가 날라오는 것들 그죠? 맞죠? 뭐 수도요금이든 뭐든 뭐 아파트 관리비든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하지. 다들은 예,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지. 공제가 안 됩니다. 이제 매달 이렇게 날라오는 고지서들은 자, 그래서 얘는 공제 대상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요거는 제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중학생 자녀 영어 학원비인데 중학생 자녀 학원비제. 근데 이게 봐봐. 학원비는요. 한번 혼동하는 게 있는데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안 되죠. 취약 후에는 그지? 근데 교육비 공제가 안 된다는 거지. 맞지? 대신에 얘는 뭐 된다고요? 예, 당연히 신용카드. 그죠? 신용카드 공제는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교육비 공제는 안 되지만 자, 신용카드 공제는 해준다 하는 거.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원래 학원비는 다 신용카드 되는 거지. 단지 교육비가 야, 취약 후에는 뭐라고? 이 사교육이 안 되는데 취약 전에는 뭐라고요? 또 사교육 되죠. 학원비라든가 뭐 유치원 다 되니까 다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때는 신용카드랑 학원비랑 중복 공제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취약 후기 때문에 교육비가 안 되지만 신용카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00만 원 인정. 자, 맹장 수술 비용은 당연하게 의료비인데 자 봅시다. 우리 신용카드 중복 공제. 자,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의료비, 그다음에 자, 취약 전 그렇지만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그렇죠? 그다음에 교복 구입비는 뭐라고? 의료비. 그러니까 중복 공제가 가능하단 말은 얘가 뭐라고요? 의료비에서도 받고 뭐라고요? 예, 그렇지. 신용카드도 받고. 근데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와 교육비 모양이 또 우리는 또 이것도 교육비에서도 공제받고 신용카드 공제되고. 그래서 나중에 맹장 수술 비용은 원래 의료비고요. 의료비를 당연하게 카드 결제했으면 카드 결제될 거고 현금 결제하고 현금 유승 끊으면 현금 유승 뭐야 공제될 거니까 어차피 그 신용카드 공제 포함되죠. 그래서 중복 공제 가능하다. 의료비는 해외 사용인데 우리 해외 쓰는 돈은 우리나라는 이 웨이버에서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어 해외 사용이 안 되는데 유일하게 이게 교육비, 예, 교육비에서 유약 맞죠? 해외 교육, 해외 교육비죠. 자, 유약 받는 거 교육비는 공제가 되지. 이걸 역으로 말하면 자, 이걸 왜 여기 썼냐면 자, 뭐라고? 해외 교육비 말고는 해외에 쓰는 모든 돈은 공제가 안 돼요. 그게 의료비든 뭐 신용카드든 해외 사용분은 전부 다 공제해주지 않는다. 자, 제외. 자, 그래서 400과 200 합계 600만 원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예,
뭐 기출문제 54회 이론 기출문제 풀이였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실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수고하셨어요.